최근 뉴스를 보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8월 5일 목요일 10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보합권 등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페노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들 먼저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사주는 그런 수급이 없으면 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보이는 하루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점차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강도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고, 반대로 금융투자 중심의 이제 기관들은 매수 강도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 얘네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의약품 이런 쪽,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페노션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 업종에는 오늘 이제 매수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외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소폭 매수, 개인들만 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업종별 등락 흐름에서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 좀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의약품만 좀 강세네요. 서비스, 아까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서 강세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운수창고 업종에 별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노션도 뭐 HMM도 글로비스도 전반적으로 어떤 큰 액션 없이 그냥 보합권 짧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결국에 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순환을 하고 업종별로 또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순환매가 좀 찾아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운수창고 업종 또는 뭐 이런 해운주들이 또 올라서는 그런 장세도 반드시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벌크선을 주력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BDI 지수에 대한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걸 날라다 줄 수 있는 배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여왔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DI 지수가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인 가운데 현재는 3,318포인트 이 구간에서 BDI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2분기 7월달부터 이제 2분기 시즌인데 7월달 이후부터는 BDI가 3,000 이상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게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분기의 평균 BDI 지수를 2,700에서 2,800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분기는 7월달 이미 한 달 지나갔는데 3,000 이상에서 놀았고요. 8월달도 역시나 3,000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달, 8월달, 9월달도 3,000 이상에서 계속해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지난 6월달 이후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좀 박스권을 그려다 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의 주가 또한 지난 6월달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HMM의 파업 문제까지도 좀 대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MM의 이제 그 파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해운주의 약세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기도 했는데, 페노션과의 뭐 어떤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HMM이 해운주의 좀 대장주다 보니까 HMM의 하락이
해운주 전반에 걸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파업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파업에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거죠. HMM이나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에 하락으로 이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뭐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려감에 미리 주가는 좀 빠졌는데 파업을 안 하네. 그렇게 되면 그 악재가 이제 호재로 둔갑을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HMM이 좀 과매도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HMM이 과매도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이제 보조지표상에서 RSI를 꼭 자주 보거든요. 이 RSI가 30m로 떨어지면 저는 과매도권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 흐름에서 과매도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물론 어제 뭐 오후에 이제 다 들어주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이게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과매도권에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단기 반등을 주던 아니면 그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려서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제 좀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HMM뿐만 아니라 대한해운도 과매도권이었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는 구간이 이 3,000원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어서 단기 반등이나 뭐 좀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힐 가능성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매도권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두 종목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좀 과매도권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은 아니죠. 30m로 떨어진 것은 아니기에 과매도권은 아니지만 저런 해운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MM이 만약에 이제 과매도권에서 반등으로 돌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페노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매일 아침 9시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서 공개가 되고요. 뭐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무료 추천 종목, 그날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단타나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00만원 해서 싸죠. 1년에 100만원으로 12개월에 100만원이죠. 1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혼자서 뭐 주식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또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VIP가 됐던 무료 추천주가 됐던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페노션은 이 BDI가 유지되는 한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막 꺾여서 꼬꾸라지지 않는 한 BDI 지수가 우상향하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면 주가도 결국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상향 흐름들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HMM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BDI 지수가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좀 떨어지더라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기는 해요. 한데 최근 뉴스를 보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좀 우려가 되냐면 결국에 이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이 필요하고 이 철광석은 브라질이나 호주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죠 보통. 요새 이제 중국하고 호주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수입을 해오는데 이 만약에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인다라고 하면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철광석을 실어다 날라주는 배가 벌크선이에요. 그 벌크선의 운임 지수가 BDI고, 그러니까 철광석의 수요가 감소하면 벌크선 수요도 좀 떨어질 수 있고 BDI 지수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겠죠. 그죠? 예,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근데 아직까지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잖아요. 예, 견조하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 예,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감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은 없는데 혹시 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7,450원과 7,500원짜리가 중요한 좀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 며칠 좀 깨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깨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7,450원과 7,500원의 지지력이 다시 한 번 더 좀 살아나면서 이 박스권 흐름들,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7,450원과 7,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지지가 좀 잘 되고 있다.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또 지지받는 기대해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올라서게 된다면은 8,500원 정도 자리, 8,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DI 지수 자체도 이렇게 좀 횡보 국면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좀 횡보 국면인데, 그랬을 때는 이제 좀 8,500원이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BDI 지수가 또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3,500 이상으로 간다면은 주가도 당연히 거기서 맞춰서 움직임을 강하게 위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흐름들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는요, 7,450원과 7,500원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반등 여부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 8,500원대 정도의 저항대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들이 최근 이틀 연속 매수를 보였고 오늘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다시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밑에서 좀 줍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투신 쪽에서는 좀 요새 이제 사다가 이틀 팔고 나가더니 또 다시 뭐 소규모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수급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댓글로서 적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매일 아침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를 이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고요.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